해질 무렵의 공원은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공을 차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벤치 한쪽에 앉아있던 70을 살짝 넘긴 듯한 노파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제때 결혼을 했다면 저만한 손주가 있었을 텐데.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때 산책을 하던 동네 언니가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같은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던 언니였습니다. 뭘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어? 뭐, 재밌는 일 있는가? 아, 오셨어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그래? 그럼 어디 그 옛날 이야기 좀 해보게. 그럴까요? 전에도 몇 번 얘기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볼게요. 노파는 한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5남매 중 첫째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어머니를 병으로 모두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죠.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막내, 4명의 동생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자전거를 타면서 우유 배달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 나갔습니다. 손에는 늘 물집이 잡혀 있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둘째 남동생은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서울대학교에 보냈습니다. 셋째와 넷째도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숨이 막혔지만 공부 잘하는 동생들을 보면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달랐습니다. 큰 누나, 우리 때문에 더 힘들어질 필요 없어. 나 학교 그만두고 일할래. 아직 중학생인 막내의 결정을 말렸지만 막내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동차 수리점에서 잔심부름하는 게 더 재밌다면서 학교는 차후에 검정고시로 졸업하면 된다고, 그리고 나중에 카센터 사장님 할 거라는 포부도 자랑 삼아서 얘기하더군요. 기름 묻은 손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던 막내의 얼굴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막내의 결정에도 여전히 동생들의 등록금을 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대까지 제 인생에는 연애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25도, 28도 그저 동생들 뒷바라지뿐이었습니다. 그러다 30 즈음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오래 들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었지요. 막내는 제 연애를 응원했습니다. 누나도 우리들만 뒷바라지할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 하지만 둘째, 셋째, 넷째는 달랐습니다. 지금 결혼하면 우리 뒷바라지는 누가 해? 동생들의 말에는 서운함과 이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말했습니다. 너희들 모두가 반대한다면 이 교제와 결혼은 깨끗하게 포기하겠노라고. 솔직히 말하면 막내는 늘 그렇듯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반대를 교제 포기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막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큰 누나, 그 결혼 안 하면 안 될까? 난 누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누나가 우리 엄마잖아. 굳이 해외로 안 가도 다른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제까지와는 다른 막내의 반응에 살짝 서운한 감정도 들긴 했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막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누나가 포기할게. 누나는 너희들만 행복하면 아무 문제 없어. 결국 저는 그 사람을 놓았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동생들을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계속된 저희 반대에 어느 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돌아서던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 후로 제 혼기는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동생들은 모두 분가했고 저는 건물 청소 일을 하며 혼자 살았습니다. 환갑을 넘긴 어느 해
함께 일하던 언니가 몸이 아파 쉬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를 혼자 맡게 되었지요. 그러던 날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일어나 보니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도 우연히 그 병원에서 지난 시절 교제했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도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역시 부인이 없이 혼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는 희어졌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습니까?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다시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같이 삽시다. 그는 다시 청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같이 늙고 싶습니다. 마침 설 명절을 앞두고 해외에 있던 둘째와 셋째가 귀국했습니다. 5남매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아보려고 한다. 둘째와 셋째, 넷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결혼이야? 그냥 혼자 편히 살아. 그때 막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누님들 이럴 자격이 있어요? 예전에 큰 누님 결혼 반대한 거 그거 셋째 누님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사주가 나쁘다느니 그분 성격이 안 좋다니 하는 것들 다 지어낸 얘긴 거 알고 있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누님이 불행해질까 봐 반대한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큰 누님한테 너무 미안해. 이번에도 누나의 행복 막을 거예요? 누구 덕분에 우리 형제들이 잘 살아온 건데. 막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큰 누나, 이번엔 누나 마음대로 해요. 다른 형제들이 뭐라 해도 큰 누나 행복한 길로 가요. 그날 저는 막내의 지지에 힘입어 처음으로 제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0년 동안은 참으로 따뜻한 삶을 살았습니다. 맛있는 것도 같이 해먹고 여행도 다니고 서로 아끼고 보듬어온 10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그이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 10년의 시간은 제 평생을 밝히기에 충분했습니다. 둘이서 새벽에 함께 등반 후 노고단에서 봤던 환상적인 운해, 함께 끓여 먹던 된장찌개 냄새, 손을 잡고 걷던 골목길, 아침마다 건네던 잘 잤어요 라는 인사, 그 모든 것이 제 가슴 안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막내에게는 지금도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일전에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혼을 못하긴 했지만 그것도 나의 행복을 위한 배려였다고 하니 원망할 이유는 아닌 듯합니다. 둘째와 셋째, 넷째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살가워졌고 가끔 제 집에 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벗이 되어줍니다. 늦었지만 저는 제 인생을 한 번은 제대로 살아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노파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그 언니는 얘기를 들으며 연신 눈물을 훔쳤고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시간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언니와 헤어지고 나서도 그녀는 한참 동안 공원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벤치 옆 목련 나무 가지에 작은 꽃봉오리들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직은 여린 빛이었지만 분명히 봄은 다시 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